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경험 있으신가요? 한쪽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그 두려움과 절망감을 아시나요? 오늘은 80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몸이 마비되었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여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일상을 되찾으신 분의 1년간의 진솔한 회복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81살이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큰 병치레 없이 지내왔던 사람이었어요. 고혈압 약 하나 먹는 것 말고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체했나 싶어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제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왼쪽 팔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서 생긴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했고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도 어눌했고 침도 계속 흘렀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여든 평생 제 몸으로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는 남한테 의지해야 한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서러웠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하면서 기본적인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와서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여주고 스트레칭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갔던 집을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집에 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문턱 하나도 넘기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내가 도와줘야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왼쪽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재활 운동도 하기 싫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운동을 도와주시는데 저는 하기 싫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짜증을 냈어요. 가족들한테도 화를 내고 아내가 밥을 떠먹여주면 혼자 먹을 수 있어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못 먹었지만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데 큰아들이 와서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재활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치료사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아버지가 노력하셔야 해요. 우리 모두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비록 80살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럼요, 함께 해봐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마비된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왼쪽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운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 몸인데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운동했어요. 한 번에 30분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왼쪽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아내한테 여보, 손가락이 움직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했어요. 손가락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연습,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연습, 물건을 잡았다 놓는 연습. 처음에는 휴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됐어요. 제대로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숟가락을 쥘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밥을 떠먹다가 흘리고 국을 먹다가 쏟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먹는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리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 발목을 돌리는 운동.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했어요.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걷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처음으로 일어서는데 성공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못하고 치료사 선생님과 아내가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일어섰습니다. 왼쪽 다리가 떨리고 힘이 없어서 금방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제 발로 섰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여보, 잘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고 칭찬해줬어요. 일어서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10초, 20초밖에 못 섰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1분, 2분씩 설 수 있게 됐어요.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왼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았거든요. 5개월째에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한 발짝 내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한 발짝이었어요.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겨우 움직인 거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내가 걷는다. 내가 다시 걷고 있어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걷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번 왕복하는데도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4번씩 연습했습니다. 걷는 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거실 한 바퀴, 2바퀴, 집 안 전체를 도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는 보행 보조기 없이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불안정하고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제 발로 걷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활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 훈련도 했어요. 옷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혼자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왼손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어려웠어요.
단추 채우는 것도 양말 신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니 점점 빨라지고 익숙해졌어요. 식사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까지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서 반은 흘렸는데 이제는 거의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젓가락질은 아직 어려웠지만 그래도 숟가락으로 혼자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말하기 훈련도 꾸준히 했어요. 뇌졸중 후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느려졌었는데 언어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서 읽고 노래를 부르고 혀를 움직이는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대화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8개월째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빛을 쐬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웃분들이 저를 보고 "어머,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으시는 거 보니 너무 기뻐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30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어요.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게 되다니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양 관리도 신경 썼어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생선을 자주 먹고 과일도 적당히 먹었어요. 특히 혈액순환에 좋다는 양파, 마늘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물도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뇌졸중 재발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 마시는 게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어요. 혈압약, 항혈전제 같은 약들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복용했습니다. 약통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실수 없이 먹으려고 신경 썼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 곁에서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 해줬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웃으면서 격려해줬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와서 응원해주고 손주들도 놀러와서 할아버지한테 힘을 줬어요. 10개월째에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고 빨리 걷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팡이 없이 제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년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왼쪽 손은 여전히 오른손만큼 자유롭지 않고 걸을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80살 나이에 이 정도로 회복하신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꾸준히 재활하신 결과예요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증상이 심해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재활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의사도 치료사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내일은 물건 잡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이루다 보면 큰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내와 자식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환자를 돌보시는 가족분들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약을 빠짐없이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저처럼 뇌졸중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든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작은 목표 하나를 이뤄보세요. 1년 후 걷고 있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